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본 순방 결과 또 평가 의미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시게 됐네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일본 이제 방문 셔틀 외교가 정말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예. 들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 방문 총평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그 의호적인 관계를 다시 확인을 했고요. 네. 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게 특히 중국하고 일본에 대단히 첨예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본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한국하고 함께 풀어나가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문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언론 발표문만 나왔죠. 예, 언론 발표만 예. 했고요. 네, 이것은 역시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동 성명문을 아직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냈다가는 그 중국 쪽에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일본 쪽에서도 즉 이야기를 한 것은 경제 안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확대 회담에서 다카이치 존의 바로 오른쪽 옆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누굽니까? 그 이치카와라는 사람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예. 그 사람은 일본의 히토류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급하구나. 예. 그럼 다카이치의 바로 옆에 앉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의 주제 자체가 히토류 문제다. 혹은 또 나아가서는 반도체 문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의 그 요미우리 쪽의 그 TV 네. 이 쪽에서 이러한 뉴스 보도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카이치의 거기 지금 안경 쓴 오른쪽에 예예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예. 다카이치의 다카이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에 왼쪽이군요. 예, 왼쪽이죠. 예.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네. 히토류의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이걸 보더라도 예. 일본이 이번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네, 이걸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간조한 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 장소 나라현에 대한 많은 분들도 관심도 컸어요. 예, 맞습니다. 나라현. 먼저 그 견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라현이라는 것이 합의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쪽인지 제가 조금 확실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은 일본 지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그러면 내 고향 나라로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좀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다카이치 쪽에서 지방에 가고 싶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 고향에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쪽 뉴스가 좀 나와 있어요. 사실. 예, 네. 그 경우는 다카이치가 왜 물론 고향이라고도 하지만 왜 나라에 불렀는가라는 부분이 또 그 사람도 다카이치로 보통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예,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창 시절은
그 나라 쪽에 있는 긴키테 학교라는 데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원래는 그 도쿄에 있는 그 동경대라든가 네. 혹은 그 교토의 교토대라든가 혹은 그 와세다 케이오 그런 데 갈 수가 있는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냥 그 긴키테 학교라는 데 갔다. 이런 것도 다 일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면 머리는 되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머리를 어느 쪽으로 쓰는가라는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뭐냐고 하면 예. 일본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역사의 시작. 예.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교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토. 교토. 천년의 고도라고 알고 많이 있는데 알려져 있죠. 794년부터 거의 1000년간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도쿄로 오는데 그러나 첫 번째 수도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은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시작은 나라냐 교토냐 이게 항상 교토 사람들하고 이게 한판 붙는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또 역사의 시작은 우리다. 사실은 신화의 시작이죠. 신화. 그래서 거기에 또 불렀다. 라는 것이고 또 네. 아베 신조 촌촌이가 나라에서 저격당해가지고 그 나라 어떤 역 앞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그 위령비가 나라시에 있고요. 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일본 정부 쪽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이번에 오시면 아베 총리의 위령비를 함께 보러 가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예. 그 여러모로 이 장소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제 한일 셔틀 외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순방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네. 주목을 받은 셈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표정이 정말 밝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극진하게 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예. 한국이 너무나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한국하고도 대립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본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관세 문제로 경제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그 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18일은 다카이치 측근이 임명을 해달라라고 하고 여러 명 정도의 메이저의 언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핵을 가지겠다고. 아, 이게 한국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카이치의 측근이 임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카이치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하고의 사이에서도 특히 안전 보장의 문제에서 일본은 대단히 그 걱정이 많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소판구에만 관심을 갖겠다. 그랬죠. 예. 네, 물론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있으면 우리는 그 대만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러 면에서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트럼프는 중국하고의 더 관계 개선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월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간다라는 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일본하고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미들 파워죠. 네. 사실 아주 큰 파워는 아니지만 서로가 여기서 좀 협력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그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그 한국 쪽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사실 이제 외교죠. 네, 외교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네네네.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이 나라만 친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국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를 하는 예. 건데 네.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그 우리 대한민국의 동아줄 이재명 대통령을 붙잡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좀 놀랐어요. 예. 그렇게 호텔 앞까지 나와가지고 호텔에 가지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가 일본에 저번에 7월에 갔거든요. 예. 그때로 그런 거 안 했어요.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예. 너무나 뭐라고 할까 이례적인 이례적인 모습이군요. 있을 믿기 수 어려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믿기 어려운 그런데 그런 일. 아이고 이거 다른 방송에서도 했지만 아하. 다카이치의 캐릭터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캐릭터적인 면도 있어요. 캐릭터가 약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아 인기가 많은 예.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카이치의 얼굴을 보면 네. 지금 얼굴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얼굴은 무섭잖아요. 아 예. 약간 좀 무섭잖아요. 인상이 네, 옛날에 얼굴을 지금 뭐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되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성형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아 그런 얘기가 일본 내에서 예. 그런 네네.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까? 예. 그 정도였다. 아.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남자들이 오히려 다카이치가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가 너무 많은 여자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그 이후에 옆에 안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래도 최근의 사진이거든요. 최근의 또 사진. 학창 시절은 더 그래요. 귀여워요. 아 네네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캐릭터. 남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너무 했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옆으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장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남자들이 옆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다. 아 그런 라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결혼이 조금 늦어졌어. 네. 이 사람이. 오. 예. 지금 남편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아이는 없고요. 근데 남편도 국회의원이었고 네.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지금 다카이치는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또 아주 겸무라고 할 수가 있죠. 존니 네. 이 직을 맡고 있고 해서 3시간밖에 안 찬다. 이런 그런 얘기도. 부분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편도 잘 간호를 하면서 예. 그런 부분이 돌보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대단히 사무직이고. 좋게 보이는 거죠. 네. 일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극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본 네. 내부의 국내 분위기, 지지율 높은 이유를 봤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 네. 일도 예, 잘 그러니까. 챙기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때는 호텔에 나가서 그런 것은 맞이하는 없었습니다. 모습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랬다. 예,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 굉장히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하다. 예, 절실하다. 예, 근데 이번에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일본에서는 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오모테나시는요, 예. 먼저 모테나시가 대접한다. 그리고 모테나시가. 극진하게 대접한다. 모테나스에서 나온 말인데 예. 거기에 오 붙이면 좀 높인 말이 더. 됩니다. 예, 오모테나시 그러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다. 사실 아베 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프 좋아한다고 하니까 골프 치고 예. 또 스모 보고 싶다고 하니까 스모장에 데려갔어. 그런데 스모장에서는요, 네. 보통 일본 사람들 그냥 앉아서 위자 없이 보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위자에 앉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위자를 거기에 갖다 놓고, 근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렇게 해서 전통을 왜 곁들이느냐. 그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극진한 그러한 대접 중에 하나. 상대가 하고 싶다라는 거 모두 해주는 거. 이번에도 예를 들면 나라는요 또 소고기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아, 그래요. 일본 안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 예, 그것을 또 나라현 저녁에 만찬되는 그 또 대접을 소고기를 준비하고. 했고요. 예.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셔틀 외교에서는 사실 그 선물이라든가 예. 그런 거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돼요.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하는 급빈이라든가 전식적인 또 그러한 반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 서로가 또 선물을 또 교환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예. 굉장히 특히 일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그렇네요. 부각해줬다라는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기분이 좋죠. 어떤 우리로서는 면에서는. 기분이 좋은 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고. 근데 드럼은 왜 친 겁니까? 드럼은 이거는 드럼은요. 드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도 예. 이거는 먼저 그러니까 에이펙 회담에서 다카이치가 드럼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 나도 좀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일본 쪽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오히려 드럼을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에게 난전 치르기에 드럼 스틱을 프레젠트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것도 하나의 극진한 대접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유니폼 이거 똑같은 유니폼도 일본 쪽에서 준비를 다 하고 파란색으로. 또 여기 보시면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여기에는 그 대극기가 있고요. 예. 다카이치의 유니폼에는 일장기가 있고 이거 다 일본에서 그리고 여기 이재명이라든가 이렇게 이름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또 다카이치는 그 밴드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학생 시절에. 지금 즐기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스트레스가 예. 쌓이면 한다고 합니다. 드럼을. 그러니까 거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연예인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카이치입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예. 우리가 몰랐던 면들을 다시 예, 한번 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니까 예. 너무 좀 무서운 것만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데 그러한 좀 경험이 쭉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예.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그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리가 없었죠 일본에서도.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인기가 또 인기가 국내에서는. 특히 20대까지는 90% 90%. 지지율이 90%예요.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국내 상황, 일본 상황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카이치 총리의 그렇죠. 앞으로 모습인데. 그렇게 쉽게 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퍼포먼스를 쭉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연예인 보고 있는 거랑 똑같대요. 아주 뭐 예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그거 상관없이 웃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로 진짜. 예. 네. 그리고 다카이치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요? 예, 오토바이로 쭉 계속 질주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뭐 통하는 게 있다. 예.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잘 이해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사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네네네네. 이것도 이거는 젊은 시절인데 네. 그 아주 좋은 오토바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화제가 되는 그래요. 거예요. 이래저래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네. 이 일거수일투족도 일본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주목을 예, 받았을 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순방? 아무래도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네.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4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네. 갑자기 1월 초에 설치되었다. 아, 이거는 중국 쪽의 요청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그것을 넣은 것이다. 예. 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너무 사이가 가까워지면 중국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배경이 있었다. 일본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사실인지는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배경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서 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사실상, 금지 예, 예, 라든가 보복을 당한 셈. 그 근민 양용 제품을 모두 수출 금지한다. 아. 이거는 민간용 제품이나 기술, 부품라고 해도 군사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출 금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본에 또 군사용으로 쓸 수가 있는 모든 기술이나 제품을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금지시키고 네. 또 제3국이 일본에 그런 것을 수출한다면 제3국도 이게 제재하겠다. 이게 잘못되면 제3국이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엄청난 지금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이게 역효과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그 면입니까? 중국이 너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물 밑에서 하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판사이익입니다. 판사이익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국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조금 또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아가는 일본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반대로 이거는 일본에서는 끝까지 중국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조금 다른 네. 그 보는 그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일본이 청일 전쟁도 했고 중일 전쟁도 했고 네. 사실상 중국하고 전쟁한 역사 중국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극우예요. 일본 극우의 입장은 또 이시바는 극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다카이치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아베 신조라든가 그런 계열을 대표하면서 또 그것보다 더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일본 정치 이 구도 자체가 그러면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나쁘지 않은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처음 시작은 다카이치잖아요. 예. 대만 발언을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그 발언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예. 난 건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 이후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막 공개적으로 이 쭉 펴니까.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게 뭐 5차례, 6차례, 7차례 쭉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모두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이 왜 이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처음 시작은 예. 그러니까 대만 발언이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예. 거죠. 예.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의 수법 중 하나예요. 먼저 해놓고 상대의 상대방의 공격으로 유도합니다. 아.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뭐 제가 역사적으로 많이 공부하니까 네. 역사적으로는 예를 들면 강화도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유도한 거거든요. 강화도 그거. 조약. 강화도 그러네. 사건 먼저 네. 군함 두 쪽이 조선의 남단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거는 용해예요. 그때도. 네. 그러면 공격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예. 침범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데까지 쭉 가서 공격으로 유도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공격했다고 해서 이제 국제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 조선이 나쁘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앞에 전투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일본의 자위대기에게 그 중국의 전투기가 레이더를 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먼저 자위대기가 그 중국 쪽에서 그 계속 그 훈련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하고 나가라. 예.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유도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극우의 수법이에요. 중일 전쟁도 그때는 완전히 자작극이었거든요. 네. 중일 전쟁 시작은 아시다시피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병사들의 옷을 입고 일본 병사가 그쪽으로 가서 공격을 해왔어. 이거 자작극이었어. 예. 그러면은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아주 치밀하게. 예,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 히토리 문제로 중국이 일본을 사실 공격하고 있다. 아, 그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이거 시작한 게 어느 쪽인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12월 중순에 일본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네. 중국이 가장 약한 반도체 레지스타 아, 이것을 수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건 좀 민감하게 또 중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중국도 이게 히토리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안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12월에 춘순에 일본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월 초에 중국이 결심을 한 거죠. 그러나 중국의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공개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일본의, 하면 할수록 네, 전략을 잘 보고 예. 해야 되는데. 그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너무 올라간다. 아, 예, 네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해야 된다. 네. 중국의 그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100% 위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세계적으로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없으면 그 이거는 일본 쪽에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한 달 정도로 멈출 것이다. 이거는 그 저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본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카이치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카이치 이제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 또 그 요소를 따져 보니까 중국과의 이 대립도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셔틀 외교 이걸 보면서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이제 잘 지내면서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네네. 중국의 어떤 양보나 아니면은 백기투항 이것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일단 큰 그 위제로서는 예. 일본 쪽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안보다. 경제안보다. 예, 아까 뭐 히토리의 전문가가 옆에 네. 있었다.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본 쪽에서도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한국 쪽에서도 실험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EUV 포토레지스트 아까 있었던 이곳은요. 또 일본이 100%인데 한국의 SK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중국은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린대요. 아직 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중국에서 볼 때 이거예요. 그 한국하고 일본의 이 특히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극초 음속 무기라든가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네. AI 기반의 무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3소재. 네. 예, 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나 EUV는
포토레지스트 안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 네, 이것은 한국도 아직이었는데 SK가 시작했습니다. 네. 국산화에.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증거 볼 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그것도 견제를 하고 예.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3국을 예. 견제하겠다라는 아하. 부분이라든가 이게 막 일본은 그것을 갖고 있고 또 중국에서 볼 때는 막 이거 그거는 뭐 히토리 부분이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을 통해서 포토레지스트를 받고 얻고 싶을 거예요. 싶은 상황인데. EUV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러나 그거는 또 일본에서 보면 너무 이거는 경제 안보 문제에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 이거는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이네요. 이번에 이번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미국도 이런 부분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네. 그러나 다카이치하고는 자꾸 연락을 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공격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다카이치한테 네. 트럼프 쪽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요. 좀 놀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잘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뿐만이 아니라 한중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좀 더 일본 쪽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아마 다카이치에게 나 베네수엘라 공격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든가. 그걸 미리 언지를 줬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카이치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한마디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기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네.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네. 그럼 중국이 또 이걸 또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요. 이번 외교를 통해서 어떤 또 예. 합의점 만들었는지.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요. 네. 여기저기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또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이 히토류를 이제 제거를 하여서 국산화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거의 또 한국에서도 보도를 안 하는 부분인데 네. 2012년에 역시 히토류 금수 사태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봤던 문제.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리사이클이죠.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걸 다시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폐품이 된 제품 안에 있는 히토류를 꺼내서 다시 쓰는 것은 이제 하고 있고요 이미. 네.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히토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미나미도리섬이라고 했어요. 일본의 동남쪽 태평양 쪽에 1,800km 정도 가면 어떤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주변에는 히토류가 많습니다. 예, 그게 또 일본 연도이기도 하고 그 섬이 그래서 그 섬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떤 히토류가 있느냐라는 거 꺼냈더니 대단히 얀질이다. 그러니까 반사능이 없다. 네. 히토류인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트도 좀 낮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것도 그러니까 10년간이니까 조사선을 보내가지고 쭉 했어요. 이게 어제 기사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라고 일본에서 도식으로 그러니까 네. 14년에는 뭘 했고 15년에는 뭘 했고 다 나왔거든요. 긴 시간 준비를 했군요. 예. 그래서 대체를. 1월에 말 바로 이달 말에 본격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조사선을 거기에 보냅니다. 예, 6,000m 아래에
있는 네. 그 파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부셔가지고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제품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아까 히토리오의 네. 그 전문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 한국하고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도 같이. 여기에 같이 예. 하지 않겠냐고. 우리 그러면 우리 손잡고 같이 우리로서는 하자. 예. 우리로서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안보라는 부분에서 예. 어떻게 막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극익이라는 입장에서 네.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극익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실상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민간 회사끼리의 계약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하면 이것은 WTO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 구사하면서 네. 뭔가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낼 것이라고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히토리움 문제하고 또 포토레지스트 문제입니다. 그게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예, 엮여 있어요. 중국은 반도체의 굴기를 네네. 위해서 필요한 게 네. 있는 것이고 일본도 당연히 히토류가 없이는 안 네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중국과 일본의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이걸 우리 실용적으로 네네.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네. 외교를 통해 잘 해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잘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외교가 하지 않아도 예.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민간 레벨에서 민간 레벨에서. 민간 회사 레벨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 체계를 이거 잘 만들어 나가면 네. 그것을 때리기는 어려워요. 여러 면에서 물론 중국 쪽은 때릴 네. 수가 있죠. 아하. 그러나 일본은 또 때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할 경우는 이번에도 너무 중국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를 그 공개적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 WTO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늦추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보통 3일 만에 줄 수 있었던 것을 2주, 한 달 이렇게 늦춘 아하. 거예요. 그때 아베 신조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하고 했던 똑같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또 공개적으로 했어. 사실. 맞아요. 예, 그때 공개적으로 했지만 예.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예. 또 물밑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예, 다카이치가 아베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한 거 그대로 답습하면서 네. 또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아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만든 이마이 타카야라는 비서관이 있거든요. 네. 다시 불렀어요. 그 사람이 그 전략을 굉장히 그대로. 많은 것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그 내밀한 그 부분까지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은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이번 순방이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잘된 것은 잘된 거예요. 음. 네, 그러나 또 제가 네. 이러한 이야기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다른 유튜브에서 조금 이야기했거든요. 네, 오늘 가장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거는 한국 분들도 그 팩트를 알고 있어야만이 아하. 또 시민한테 엄청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숨겨놨다 말을 하지 않겠다로 뭔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극익 문제라는 맞아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그 확실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만 그 하려고 하면 좀 한계가 아. 있어요. 집단지성으로 풀어내야 된다. 예, 예. 이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 네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비밀스러운 그 회담 내용 아직 네. 뭐 알려지지 않은 게 있겠지만 또 국익 차원에서도 당장 알리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 좀 유출하면서 네네. 추출하면서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됐을 것이다. 네.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해법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TV 등을 통해서 공개된 걸 보니까 한일 정상 간 친교 행사 영상을 봤더니 안동에 다카이치 총리를 모셔서 고향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거는 괜찮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에 갔으니 예, 나라에 예. 갔으니 안동으로. 그럼 서로의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의 의존의 표시다. 이런 이야기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오겠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 예, 그래 그런 거 좋아해. 다카이치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것은 여기서 활용하면서 네. 그 기획을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안동에서 그곳에서 드럼 연주하자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화답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네. 또 그 안동에서 드럼 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드럼 아마 연습할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도요. 예. 그런 면은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나 좀 키가 있다고 하나 기가 있다고. 예,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좀 유연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맞아.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 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소통하면서 예, 국민들의 예. 생각이 뭔지 한번 계속 들어보는 그거 계속 꾸준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스타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스타성이 있다. 있죠. 예, 다카이치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네. 맞는 부분이 있다. 예. 하지만 일본의 생각, 일본이 한국을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 하는지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어야 들여다보고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카이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베 신조 때의 보좌진들을 거의 다 가져왔어. 예,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신조의 외교했던 모습이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렇죠. 미국과의 그 유착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소외되거나 외교적으로 국익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외교 지렛대를 활용해서 뭐 중국도 있으니까 러시아도 있고 외교 지렛대를 활용해서 일본에 대한 국익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일본이 뭐 호류지 방문이나 네네. 아까 제가 잠깐 이경태 기자 말씀도 나눴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국빈 대우를 좀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만큼 앞으로 아주 좋은 투세에서 한일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면 좋겠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중일이 중요하다. 한중일. 한중일의 평화가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카이치는 절대 한중일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한미일만 한미일만 한미일. 했고 우리는 한중일, 한미일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일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나가는가 이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거 들으면서 동해안 평화론이 또 생각나가지고요. 안중근의 동해안 평화론 그거는 한중일의 일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소양을 설득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이거든요. 네. 이거는 안중근이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 통해서 볼 수가 네네. 있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잘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일본은 역시 뭐 납치된 사람들 문제. 그렇죠. 이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다카이치의 입에서 네. 대통령께서 뭐라 할까 전폭적인 협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단히 기뻤다 이런 이야기도 다카이치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런 식으로 또 일본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그렇다면 또 얻어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역시 북한 그렇네요. 문제다. 북한 라고 문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피해가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네. 네, 이 부분은 그러나 상대방 북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라는 것은 그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지, 또 네. 일본의 지지를 얻어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동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북한 문제 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생각합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굉장히 좋죠. 1박 2일 왔던 거에 예.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여론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반일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강경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 야당이었던 시절에 그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역시 퍼포먼스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프는 그렇지 않고 국제 정세를 너무나 잘 알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오. 굉장히 좋은 평가를 그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익 네. 중심의 실용 외교가 네네네. 일본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 핵심적인 최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부분을 좀 네. 말씀 계속해서 드려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것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통일교 얘기. 네네. 아베 신조도 사실은 통일교에 대한 예. 그런 응어리진 그 마음을 이제 풀어낸 음. 사실상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카이치와 통일교의 관계 이건 좀 예. 나온 게 이게요. 있습니까? 그 먼저 일본의 극우 쪽은 아까도 조금 모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아베 신조의 위령비를 나라에 세웠어요. 네, 그곳을 그 유혼비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네. 유혼비의 유자가 머무르 유자, 그러니까 혼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거는 신도 사상이거든요. 신도는 내세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자리에 남는다. 그렇게 해서 그 찬서가 사실상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신격화하려고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뭐라 할까 의혹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함께 참배하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처음 이야기를 한 것이 다카이치 초기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아베 신조가 또 통일교 문제로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일본 극우 쪽에서는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특히 미국의 극우 쪽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네. 현재 여러 가지 유튜브를 제가 보면요, 통일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요? 그럴 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트럼프도 통일교 편이 아니냐. 사실 통일교의 톤을 많이 빨았어요, 트럼프가. 그래요. 예. 그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그 뭐라 할까 기사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통일교의 여러 가지 그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성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베가 했듯이. 네. 예. 아베도 어떤 집회에 그 연사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살해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베만이 아니었고 트럼프의 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 봤을 때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달러라든가 50만 달러는 얼마나 되나? 제가 네. 한 5, 6억? 6억? 예, 그 정도가 되죠. 예. 5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6억 정도가 예. 되죠. 그럼 한 번 뭐 10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거기 트럼프는 3번이 했대요. 3번. 그리고 킹리치라고 있죠. 네. 전에 국회 위장했던 예. 사람. 그 사람은 뭐 단골 손님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통일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킹그리치가 네. 먼저 한국이 문제가 있다고 아하.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문이라고 해가지고 마도 그러니까 한학자 예. 그러니까 마다문이래요. 아, 마다문을 한국에서 받게 하고 있다. 네.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세력이 끝났다. 미국 네. 그리고 일본 쪽 극우가 이거는 판권 세력 그러니까 판공산주의 세력으로서의 통일교의 또 이르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요새 다카이치의 측근 그 가타오카 가타야마 사츠키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측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일각이죠. 네,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극우예요, 이 사람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베 신조가 찍은 곳은 그 폐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판공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네. 그런 지금은 중국 북한 거기에 그것을 또 적으로 만들어서 만들면서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그 성향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현중 시위라든가 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네.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을 좀 안 하는데 거의 확실해요. 그쪽에서 움직이는 단체하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네. 함께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예, 예. 그것도 주장하고 예. 또 영화가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그 누구였지 역사 간사 네. 전환길? 전환길. 예. 전환길이 그 부정선거 만들 때 거의 공동 제작을 했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를 일본에서 사용했습니다. 예. 네, 그것을 연결했죠. 예. 그런 거 한국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주도한 단체가 이러한 윤아게인이라든가 네. 그 부정선거 얘기나 아니면 예, 그리고 현지은 시위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 일본 단체도 대거 와서 아하. 상용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또 현지은 시위를 합니다. 아, 이게 극우 특히 뭐 네트워크 있어요. 예, 네트워크가 일본, 한국. 네.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이 관련해서 건진 법당에서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또 하면 다카이치는 아마테라스 쪽을 믿는 일본 쪽 신흥 종교의 신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카이치는 통일교는 아니고요. 통일교는 아닌데 예, 네. 아마테라스 믿는 신흥교 예, 신자다. 다카이치를 그 통일교가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선거 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서에 32번이나 다카이치를 지원했다라는 이름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일단 되는 것이지 일단 총교는 신도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신도의 또 중심이 나라에 있어. 그게 진무라는 조대조낭의 능 네. 그리고 신궁 거기에 있으니까 다카이치가 간연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오늘은 그 진무라는 초대 일왕의 초대 일왕이 나라에서 거기가 내 고향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에서 그 일본을 세운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진무의 가시하라 신궁이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 아마 제의를 했을 거야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no 했을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쪽으로 죽고 있는 뭐 200명, 300명의 청춘들 있잖아요. 요배를 시킨다니까. 요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참배를 먼 데서 하는 거 요배라고 해요. 아, 먼 데서. 먼 데서 도쿄에서 가요하고 있는데 나라 쪽 가시하라 신궁 예, 향해서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도적인 그런 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월 5일에 다카이치가 이세신궁을 참배를 합니다. 네. 이세신궁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일본의 신도의 춘심 신사이고 거기에 아마테라스가 있는 곳입니다. 예, 아마테라스를 믿는 종교 신자예요. 예. 예, 그 종교의 이름은 별로 말을 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 예. 말을 안 하지만 말 안 하지만 통일교도 사실 그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은 어떻게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다카이치의 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면 네네. 김건희가 그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그런 분들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달랜다는 뭐가 네. 있잖아요. 의식 때문에. 그리고 또 9명 정도가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라자 호텔 뒤에서 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도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그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전에 또 어떤 의식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서. 그런데 이렇게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데 그런 그랬어요. 분들은 그냥 통과. 이거는 그때 위에 지시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그게 다카이치가 이상하네요. 믿고 있는 종교예요. 예. 네, 또 곤진법세 그런 신당에 아마테라스가 있고 그 다카이치하고 이거는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게 있고 또 그의 중심적인 그 신궁이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믿고 있는 종교의 중심지가 또 나라예요. 이것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또 네, 일본은 또 얘기를 했을지. 신격화라는 거 예.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나라예요.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신격화했고 네. 도쿠가 이에야스도 신격화했고 사실 아마테라스는 덴무라는 일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고사기 일본 사기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마테라스입니다. 내가 그 후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일왕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유교니까 섭리학이니까 신격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은 신격화라는 역사가 쭉 있어.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맞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종교가 꽤 그 신자들의 숫자가 많아. 네. 한국은 그런 것은 이단으로 다르네요. 하는 예. 것이고 그러게 다른 문화가 좀 달라. 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베 신조 신격화 시작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계속 보러 가. 이게 또 신사처럼 다른 되는 점이네요. 거예요, 예. 신사. 신사에 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신들이 다 사람이었던 것들이 많아. 그게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예. 다음에 다음 기회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일본 극우 또 한국 극우가 연결된 네네. 그런 라인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예. 하시는데 네. 저희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랜만에 뵙고 한일 정상회담 분석과 함께 일본의 속내 또 일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서 또 잘 풀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네. 이걸 국민들이 또 힘을 모을 게 있으면 또 힘을 모으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